저는 아들 유학 때문에 필라델피아에 온 평범한 학부모 이은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겪었어요.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무려 7조 원을 투자한다는 뉴스 기억하시죠? 미국 현지에서는 완전 대박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이 필리 조선소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문 닫을 뻔한 곳이었거든요. 델라웨어 강변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조선소에서 수천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이 나타나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곳 근처에서 겪은 일은 뉴스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소 앞 작은 카페에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미국인들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7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한 미국인 아저씨가 저에게 한 말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인들은 모두 천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아이들 진로 상담을 해온 이은지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들 준호 유학 생활을 점검하러 필라델피아에 왔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아들 만나고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학교에서 한국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한국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소식 때문이래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아들과 함께 그 유명한 필리 조선소를 보러 갔습니다. 델라웨어 강변에 자리 잡은 거대한 조선소였어요. 크레인들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조선소 주변 시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낡아 있었거든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아, 이곳이 경영난을 겪었던 곳이구나 싶었어요. 출퇴근 시간이었는지 작업복 입은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과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달까요? 마치 희망을 되찾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해주더라고요. 학교 친구 아버지가 바로 이 조선소에서 일한다고요. 몇 년 전만 해도 해고 걱정에 잠 못 이뤘는데 한국 회사 투자 소식이 나온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한국 기업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조선소 구경을 마치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로컬 카페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필라델피아의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조선소 전경이 담긴 흑백 사진도 보였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이름표를 보니 마이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고 친근하게 물어보길래 한국에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크의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아,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들어보니 마이크의 형이 바로 필리 조선소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용접 기술자로 20년 넘게 일해왔는데 몇 년 전 조선소 사정이 안 좋아져서 해고 위기에 몰렸었대요. 마이크가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형이 밤마다 술을 마시며 걱정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요. 아내와 두 딸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만 쉬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화 투자 소식이 나온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선소에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오고 해고된 동료들이 다시 복직하기 시작했대요. 형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고요. 한국이 우리를 살려줬다고요. 그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니 제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카페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을 들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거예요. 순간 아찔했어요. 그 여학생이 들고 있던 커피는 간 내린 것 같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거든요. 넘어지면 분명히 화상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여학생은 넘어지지 않았지만 컵이 기울어지면서 뜨거운 커피가 손목과 팔뚝에 튀었어요. 아타는 소리와 함께 여학생이 아파하더라고요.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를 보니 화상이 분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달려들었어요. 마이크도 카운터를 뛰어넘다시피 해서 달려왔고요. 누군가는 찬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소리쳤고 또 누군가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챙겨온 상비약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생긴 습관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간단한 응급약은 항상 챙겨 다녔으니까요. 마침 화상 연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제품이었는데 혹시 몰라서 가져온 거였거든요. 여학생 곁으로 다가가서 괜찮다고 이거 발라보자고 말했습니다. 여학생의 부모님도 달려왔어요. 아버지는 바로 필리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인근 상점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모두 딸이 다쳤다는 소식에 얼굴이 새파래져서 뛰어오신 거였어요. 연고를 발라주면서 여학생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다고 금방 나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다행히 화상이 심하지 않아서 연고만 발라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여학생도 점점 진정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모두들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여학생 부모님의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그냥 고마움을 넘어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여학생 부모님이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정말 고맙다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연신 숙이셨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 정도로 고마워할 일인가 싶어서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가 다쳤는데 도와주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응급약 정도는 늘 챙기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도화선이 된 것 같았어요. 마이크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말하더라고요. 정말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준비를 잘하시나요? 정말 놀랍다고요. 여학생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손님이 우리 딸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정말 꿈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국 회사가 조선소에 투자해서 저희 일자리를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한국분이 직접 우리 딸까지 도와주시다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과찬이라고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분들의 진심 어린 감사함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여학생도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연고 효과가 좋았는지 빨갛게 달아올랐던 피부가 진정되고 있었거든요. 아픔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마이크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다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약이 이렇게 효과가 좋다니요. 한국 제품들의 품질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새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 제품의 우수함을 이런 식으로 알릴 수 있다니요. 그냥 작은 연고 하나였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마이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을 뻔했습니다. 마이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궁금한 게 있다고요. 한국에서 온 기업이 저희 조선소를 살려주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도와주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학생 부모님도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거창하게 말하면 허풍 같고 그렇다고 너무 겸손하게 말하면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사람이니까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순간 마이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여학생 어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깊게 감동받은 표정이셨어요.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저 경제 강국, 기술 선진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씨까지 이렇게 따뜻한 줄은 몰랐어요. 여학생 아버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선소에 한국 회사가 투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냥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만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오늘 이런 일을 겪고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민망했어요. 제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감동받으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어낸다니요. 카페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호기심에서 존경과 친근함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그때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고요. 아픔도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한국 언니가 도와줘서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수한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맞다. 형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조선소에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정말 친절하다고 형이 자주 얘기해요. 여학생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맞장구를 치셨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니요.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만 가져온 게 아니라 사람 간의 따뜻함까지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이크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형이 말하길 한국 기술자들은 일할 때도 정말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해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래서 미국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학생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정말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란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이웃끼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자 마이크가 감탄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나 보네요. 사람들이 서로 도우니까 모든 일이 더 잘 풀리는 거겠어요. 카페 안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말씀하시고 젊은 커플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여학생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음식은 어떤가요? 정말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도 요즘 정말 인기가 많고요. 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음식이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그런 문화가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요.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단순히 경제나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여학생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화상 부위가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연고 효과가 정말 좋았나 봐요. 붓기도 빠지고 빨갛던 자국도 연해져 있었거든요. 여학생도 이제 완전히 괜찮다며 밝게 웃었어요. 정말 고맙다고 한국 연고가 마법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학생 부모님이 뭔가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머핀이었어요. 이런 걸 받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꼭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한국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마이크도 커피를 서비스로 주겠다고 했어요. 오늘 이를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를 나서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업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이런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한 건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한국 전체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니 신기했어요. 마이크가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기뻤다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오늘 일을 떠올리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학생 가족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셨어요. 딸을 도와준 것도 고맙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더 큰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카페를 나서면서 창문 너머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들 따뜻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하고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연고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카페를 나와 다시 필리 조선소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조선소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봤을 때는 그냥 큰 공업시설이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미국의 우정이 꽃피고 있는 특별한 장소로 느껴졌어요. 높이 솟은 크레인들이 마치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같아 보였어요. 출입구 옆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만족감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안정된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들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오늘 일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7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죠. 기업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친절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고요. 오늘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갖게 된 좋은 감정이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거라고요. 조선소 앞을 지나가며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마음만은 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꼭 이야기해 주겠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멋진지 자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도 앞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오늘 일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조선소 견학이 이렇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연고 하나, 정말 작은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런 게 바로 진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뉴스에서는 7조 원 투자라는 숫자만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자리를 잃을 뻔했던 노동자들,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될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마이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던 그 질문 말이에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지만 돌이켜보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고 감동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의 정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또 필리 조선소를 지나게 되었어요.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친숙하고 따뜻한 곳으로 느껴졌거든요. 조선소 입구에서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 깃발들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의 우정과 신뢰를 나타내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손흥민이 해외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봉준호 감독이나 BTS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도 결국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겸손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어제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마이크의 감동한 표정, 여학생 부모님의 고마워하는 모습, 그리고 여학생의 밝은 미소까지요.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만남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7조 원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이런 순간들이 더 오래 기억되고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정말 큰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작은 친절이 만들어낼 수 있는 큰 변화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한국의 이름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